요즘 그 앱 같은 거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성인 채팅 앱 이런 거 아니면 그 성인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많은데 남편이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도 이혼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남편 휴대폰 같은 거 증거로 많이 제출하시거든요. 남편 휴대폰 내역이 이렇게 보면 인증 메일들, 성인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했다거나 또는 그 성인 채팅 앱 있죠. 만남 앱. 내가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앱에 접속해서 결제하고 본인 인증하고 사용한 그런 내역들이 나오거든요. 증거로 모으시면 이혼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죠. 남편 휴대폰 같은 거 열어보면 성인끼리 채팅 앱이나 성인 사이트 이런 데에 들어가서 중독이 돼서 계속 본다거나 다른 제3의 여성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면 그 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휴대폰에는 결제 내역들이 다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좋은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인 채팅 앱이나 제3의 여자를 만나거나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이 됐단 말이죠. 여자인 나는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남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유책 배우자라 하면 잘못을 한 배우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안 받아줍니다. 피해자가 청구했을 때 그럴 때 이혼 청구를 받아주는 것이니까. 근데 남편 네가 바람피고 네가 성인 채팅 앱 같은 거 자꾸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가 멀어졌는데 그렇게 서로 남남처럼 지내다가 너가 나한테 이혼 청구하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혼 청구는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자마자 나한테 이혼을 청구하면 이건 유책 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을 시킬 여지가 있는데 남편이 바로 이혼 청구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부 트러블 때문에 별거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이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진행이 되어 버렸어. 근데 여자분 역시 그 가정관계를 돌이키려고 노력한 게 없다 그러면 예전에 남편이 채팅 앱을 했거나 다른 여자를 만났던 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게 되거든요. 인과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여자인 나 또한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고 서로 남남처럼 지내고 오랫동안 지냈다면 옛날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이혼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 판결문 한번 참고해 봅시다. 인정사실, 판사도 이 재판을 통해서 음란 채팅을 했던 사실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앱으로 성인 채팅을 하기 위해서 소액 결제를 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성분 역시 혼인 파탄된 이후에 이 혼인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던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성분 역시 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저 음란 채팅 때문이 아니라 서로 남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것이니까 남편이 나한테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이혼이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불쌍의 여성하고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근데 그것은 21년 3월에 만난 것이고 남편하고 아내가 별거하기 시작한 것은 그 1년 전이 20년 2월이다. 그렇다면 남편이 그 제3의 여성하고 만나서 혼인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원래 두루 혼인관계가 깨진 거고 남편은 그 다음에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남편이 아무리 뭔가 제3의 여성을 만나고 이런 게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혼할 생각이면 빨리 이혼을 해서 제척기간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일실되기 전에 남편 바람 때문에 내가 이혼하는 것이란 거 빨리 주장을 해서 이혼을 해야지 위자료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상태를 내가 용서해버린 상태로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그걸 이유로는 이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경우가 낭패죠. 남편이 예전부터 여자를 만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별거한 이후에 남편이 제3의 여성하고 만난 증거만 있어가지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로 남편이 제3의 여성을 만났다, 이렇게 스토리가 풀려버리면 이거는 제3의 여성을 만난 게 이혼의 이유는 아닌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논점이 여담으로 나오는데, 내가 상간녀인 경우에는 저쪽 본처가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방금도 보셨겠지만 내가 저 남자하고 만난 것은 저 두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그 후의 일이다,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둘이서 예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그 한참 뒤에 내가 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저 가정을 침해한 게 아니다, 원래 깨져 있는 가정이다,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남편이 그 만남 사이트 앱을 쓴다거나 음란물을 계속 본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남편 휴대폰에 있는 그 성인 인증 메일 또는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예전에 남편 잘못을 이유로 이혼 청구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입장이라면 저기서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나는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된 이후에 그 다음에 당신의 배우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가정을 침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남자하고 만난 시기 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한참 이후의 시점이다. 이걸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도 때를 놓치면 오히려 이혼 청구를 못하게 된다거나 남편이 나한테 이혼 청구를 해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아니라 그냥 이혼 청구가 되어서 이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